오늘 이제 제가 조금 색다른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세포벽으로 짓다라는 것인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제 하는 것들을 조금 찬찬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식물 세포는 동물 세포랑 다르게 세포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동물 세포들은 세포막 바깥에 뭔가가 없죠. 그렇지만 이제 생물 세포는 세포막 바깥쪽에 세포벽이라고 하는 조금 단단한 물질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세포들을 다 없애고 나도 이 단단한 무언가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어떤 돌무더기 같은 어떤 테두리 같은 모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식물의 세포의 특성인데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러한 세포벽이 언제 생기는가 이제 하는 부분들인데요. 이제 이러한 세포벽은 식물 세포가 만들어지는 초창기부터 존재하게 됩니다. 얘가 이제 식물 세포가 분열이 되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세포가 분리가 되는, 그러니까 딸 세포가 만들어지는 초기부터 굉장히 중간에서 세포벽들이 이렇게 쌓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모양이냐면요. 이런 모양이에요. 세포가 만들어지는 게 마치 돌멩이들을 하나씩 쌓는 것처럼 차곡차곡 돌들을 쌓아서 세포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얘네들은 다 묶여 있어서 이동할 수가 없다. 이제 식물의 세포는 이렇게 세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오늘 질문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돌멩이를 쌓아가지고 세포를 생명체라고 하는 생명을 만들어내는데 이러한 생명체가 어떻게 이런 돌멩이를 쌓아서 만들 수 있는 것만으로 가능할까? 뭘 만들 수 있을까요? 돌멩이 쌓아서. 제가 열심히 생각해 봤는데 이런 멋진 돌탑 정도 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디자인을 해보면 어때요? 뭐 이런 것 정도까지는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식물 세포가 이런 것까지는 뭐 잘 해보면 할 수도 있겠다 이제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서 얘네들 이렇게 쌓은 돌탑이 뭔가 생명 현상을 막 해낼 거라고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다시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인간에게 이러한 돌멩이를 던져서 무언가를 쌓으라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 잘해요, 그죠? 우리 어렸을 때부터 잘하고 잘 배워왔던 놀이 중에 하나입니다. 탑쌓기, 뭐 레고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죠. 인간에게 레고 블럭을 주고서 무언가를 만들어 봐라, 생명 현상을 대변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보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만들 수 있을까? 제가 인터넷을 좀 찾아봤는데요. 근데 사실은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인간은 만들 수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변호사라고 들었어요. 그 전에 이제 변호사였던 분인데 다 그만두고 레고 쌓기로 작품을 만들고 전시회를 하시는 분이셨는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아름다운 다양한 작품들을 레고의 블럭을 가지고 만들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은 그거죠. 물질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무언가를 어떻게 만들어낼까의 문제에는 얘가 가지고 있는 단단함, 어떤 한계성 이런 것보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의지와 지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어떤 설계의 문제이겠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조금 바꿔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블럭이 주어졌을 땐 굉장히 아름다운 것들을 쌓아낼 수 있었는데 그 같은 질문을 이제 식물에게 던지는 거죠. 너는 어디까지 할 수 있겠니? 식물은 이 블럭이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어떠한 아름다운 것들을 어디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생명 현상이 유지가 된다는 복잡한 것들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탑 이상의 무언가는 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단계들을 쌓기, 비우기, 보수하기, 건축의 가장 기본적인 과정들에 빗대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식물이 어디까지 쌓을 수 있을까? 먼저 이제 조금 더 식물의 세포벽을 조금 더 확대해서 들여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무슨 시멘트로 막 지어진 건 아니고요. 세포벽이라고 하는 특성 자체가 굉장히 이런 실타래 같은 것들로 여러 층 만들어져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구멍이 숭숭 뚫려 있죠. 그러니까 세포벽이라고 하는 게 무언가 아주 완전히 꽉 막힌 건 아니고 무언가로 그러니까 둘러는 쌓여 있지만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구조다라는 걸 일단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나서 다음 화면을 보셔요.
근데 분명히 제가 세포벽이 뭐라 그랬어요? 구멍이 뚫려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먼지도 다 들어갈 거고 물이 비가 오면 빗물도 다 스며들 텐데 그것만 가지고는 뭔가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무언가가 더 있는 거예요. 세포벽 바깥에 또 다른 세포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의 표피와 마찬가지로 무언가가 있겠구나 하는 것들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식물에도 표피세포라고 하는 조직이 있고요. 식물의 가장 바깥에 표피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큐티클이라고 부르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이제 세포 하나하나씩이고요. 이 녹색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이제 세포벽입니다. 그래서 세포벽이 구멍이 숭숭 뚫린 무언가로 세포벽이 둘러싸여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니까 이 세포의 가장 표피 쪽에는 무언가 기름층 같은 것들을 발라 놓았어요. 그래서 큐티클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기름층이거든요. 그래서 기름으로 첫 번째 셀 레이어들을 다 둘러싸서 무언가 방수층을 만들었다, 코팅을 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코팅을 해서 물방울이 스며들지 않게 했구나. 특히나 기름이니까 어때요? 소수성이잖아요. 물이랑 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 같은 외부의 물 같은 것들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바깥에 비가 오고 나서 식물의 잎들을 보면 물방울이 이렇게 맺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름층으로 코팅이 되어 있으니까 물방울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차이를 발견한 과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연잎 같은 경우에서 보시면 이 두 가지의 표면의 물방울의 차이를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물방울은 조금 어때요? 좀 퍼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가 하면 연잎 위에 있는 물방울들은 뭔가 되게 물방울이 진짜 무슨 이렇게 옥구슬처럼 꼭 그냥 또르륵 하고 굴러 나갈 것 같은 그러한 모양새의 어떤 물방울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의 차이점들을 보면서 과학자들이 저런 정도까지의 소수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무엇일까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어요. 이 정도까지 소수성인 것을 우리가 이제 구별해서 초소수성이라고 합니다. 초수성이 굉장히 더 심해졌다. 그래서 이제 얘네가 일반적인 기름층은 그냥 위에 그냥 이렇게 기름층을 코팅해 놓은 것 같은데 초소수성을 갖기 위한 기름층은 이제 어떻게 생긴 걸까? 이제 하고 들여다 보았더니 사실은 들여다 보니까 밋밋한 구조가 아니었던 거죠.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이게 표면이거든요. 표면을 확대해서 봤더니 그냥 매끈해 보였던 조직이 매끈한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울뚝불뚝 돌기가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돌기를 조금 더 살펴봤어요. 돌기를 더 크게 확대해서 들여다보니까 사실은 돌기 위에 또 다른 미세 돌기가 가득 차 있었던 것들을 과학자들이 이제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중 구조로 생긴 큐티클 층이 결국은 이러한 굉장히 물방울이 또르르 굴러갈 것만 같은 초소수성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걸 찾으니까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초소수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음식을 먹다가 김치 국물이 흘려도 이제 엄마한테 혼날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것들을 응용하기 시작하는 연구들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쏟아도 그러니까 스며들지 않는 옷감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코팅제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차 같은 것들도 더러움이 좀 덜 타는 거죠. 이 물방울이 스스로 흘러내리면서 걔가 이제 주변의 먼지까지 다 씻어주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자동 세차의 어떤 그런 느낌이라고 상상을 하시면 되고요. 후라이팬 같은 경우에서도 표면에 좀 덜 달라붙는 것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 여기에서 보시는 거는 이제 아직 상용화가 된 건 아닌데 제품으로 이제 만들려고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인데 뭐냐면 반도체예요. 반도체의 표면에도 물이 스며들지 않는 것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만들어요? 핸드폰 때문에. 핸드폰 물에 빠뜨리면 고장 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제품이 나오면 여러분들 이제 핸드폰 물에 빠뜨려도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최근에 이제 제가 뉴스를 좀 검색을 해봤더니 재미난 게 이 연잎 효과를 응용하고 있는 것도 발견을 할 수 있었는데요.
노상방뇨 금지 이게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럽에서 이제 그 광고가 나온 건데요. 노상방뇨를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뭐 노상방뇨 금지 이런 것들을 써붙여놨는데 사람들이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해냈던 방식이 뭐냐? 바로 연잎 효과를 활용한 페인트를 칠해버린 거죠. 그러면 얘는 굉장히 물을 이렇게 그 초소수성이다 보니까 물이 스며들니까 흘러내리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오히려 그 노상방뇨를 하는 사람에게 튀어버리는 효과까지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경고하는 표지 사인입니다. 그래서 너가 여기에서 노상방뇨를 하게 되면 너의 바지가 젖을 거다라는 것들을 이제 안내하는 표지판을 만들었는데 뭐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재미난 방향으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식물에게서 배운 것들을 활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즉 뭐예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구조적인 것들을 식물이 잘 알고 있고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연잎은 이걸 잘했는데요. 이렇게 잘 쌓는 일을 연잎만 잘했을까?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꽃가루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꽃가루를 막 확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표면인데 보시면 어때요? 다 다르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많은 꽃가루가 막 날리잖아요. 그런데 얘는 이제 꽃가루가 왜 날려요? 결국은 수정을 하려고 나르는 거죠. 수정을 하려고 바깥으로 꽃가루를 만들어서 내보냈는데 얘네는 자기가 수정을 해야만 하는 짝꿍을 찾아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각각의 식물마다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꽃가루가 서로 다 달라야 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다를까? 봤더니 모양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조금 더 확대해서 본 건데요. 보세요. 여기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한 사진들을 보면 뭔가 행성 같기도 하고 우주선 같기도 하고 어떤 이런 모양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죠. 사람마다 지문이 다 다른 것처럼 꽃가루마다 자기의 모양새들을 다 다른 것들을 빚어낼 수 있었다. 근데 이게 다 뭐다? 일종의 기름층 같은 것들을 세포 바깥에 쌓는 방식으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쌓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기만의 어떤 시그니처를 만들어내더라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다양한 것들에 그러니까 결국은 설계도잖아요. 그림. 얘가 이 안에 도대체 어디에 이렇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요 첫 번째 것처럼 만들어라. 두 번째 것처럼 만들어라 하는 설계도가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건지까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뭐 대충 어느 정도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하는 것들은 알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얘네가 처음에는 1단계, 2단계 서로 다른 리피드 레이어들을 축적을 해내고 결국은 모양을 만들어내는 이 검정 패턴은 아래쪽부터 이제 쌓아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아래쪽부터 쌓아 올라간 다음에 겉에 쌓여있던 녹색의 리피드들을 좀 그러니까 지워내고 나면 얘네만 남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자기만의 어떤 시그니처를 갖는 꽃가루들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현재 어떤 설계도가 거기에 숨어 있는지 하는 것들을 들여다보는 연구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그니처는 단순히 자기만의 색깔, 자기만의 어떤 특성을 나타내기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만들어진 꽃가루는 암술머리 위에 이제 이게 꽃의 암술머리를 그러니까 확대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암술머리 위에 꽃가루가 앉아요. 그러면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 내 짝이 맞니? 그러니까 모양이 다르니까 이제 인식을 해서 내 짝이 맞는 애를 찾아가자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가 잘 되면 꽃가루는 원래 굉장히 드라이한데 이 암술머리 쪽에서 물을 시크리션을 해줍니다. 그래서 물이 바깥으로 나와서 꽃가루가 촉촉하게 젖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드라이하게 공기 중에 날렸던 꽃가루가 암술머리 위에서 촉촉하게 젖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화분관이 생성이 돼요. 꽃가루는 원래 동그랬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화분관이 자라죠. 그래서 화분관이 이렇게 암술머리를 감싸고 내려가면서 길게 자라고 결국은 이 안으로 뚫고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원래는 굉장히 얘를 감싸고 그러니까 겉을 다 감싸고 있었던 것이 어느 특정 신호가 오게 되면 꽃가루관이 터져야 된다는 거예요. 표면이 터져야 하고 터진 사이로 화분관이 자랄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의 어떤
물 조건에 따라서 수와 정도에 따라서 어떨 때는 굉장히 탄탄하게 잘 모양을 유지를 하고 있다가 어떤 조건에서는 옆구리가 터진 것처럼 좀 벌어져서 꽃가루관이 그러니까 화분관이 나올 수 있게 모양이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일까 이제 하는 것들을 조금 더 들여다봤는데요. 이제 들여다보다 보니 이 꽃가루관을 만들고 있는 세포벽의 구성 성분에서 이미 물 상태에 따라서 얘네가 서로 같이 엉겨 있기도 하고 물이 많이 있게 되면 서로를 밀어내기도 하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세포벽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제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벽의 구성 성분 자체에 이미 바깥 조건에 따른 변화를 반영한 어떤 구조적인 것들을 만들어서 내보내고 있었던 거죠. 이거에 조금 더 좀 더 드라마틱한 표현형을 국화지손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종자예요, 종자. 종자인데 보시게 되면 무언가 꼬리를 달아서 종자를 날려보냈습니다. 여기가 드라이한, 종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드라이하는데 종자가 굉장히 드라이한 상태로 바깥으로 널리 퍼뜨려요. 그런데 종자가 발화를 할 때는 땅속을 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젖게 되면 무언가 휘고 땅속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구조적인 것들을 실어서 종자를 보낸 거죠. 그래서 땅에 이제 물이 젖게 되면 땅속에서 흙을 막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낸 구조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제 파고 들어가는 모양들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이제 뭐 어떻게 결국은 이제 앞서서 꽃가루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세포벽이 물에 따라서 밀어내고 당기고 하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를 조금 더 정교하게 배치를 한 거죠. 그래서 어디는 조금 더 이렇게 그러니까 좀 크게 돌돌돌 많은 형태로 세포벽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면에서는 조금 더 미세하게 더 돌돌돌 많은 형태로 세포벽들을 만드는 방식을 통해서 안과 밖에 어떤 물에 대한 반응성을 다르게 배치를 해놓고 그거에 따라서 혼자서 비가 오게 되면 땅을 파고 들어가는 어떤 드릴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가 밝히면서 연구자들이 또 이걸 또 응용을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걸 만들었냐? 이거랑 비슷하게 생긴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흉내를 그대로 냈어요. 그래서 국화지손이의 종자와 비슷하게 어떤 이런 시스템을, 그러니까 파종 시스템을 만든 건데요. 그래서 얘도 비슷한 모양으로 그러니까 젖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돌면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고요. 이제 이걸 어디다 써먹으려고 한 거냐면 뭐 국화지손이 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심는 종자들도 어때요? 땅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죠? 종자를 땅속에 박아 넣어야 되니까 사람이 일일이 막 이렇게 파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 어떤 방식으로 한 거냐면 종자를 이렇게 파종 시스템에다가 붙여서 드론으로 그냥 쫙 뿌리는 거죠. 드론으로 위에서 쫙 뿌리고 나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 오고 나면 얘가 스스로 혼자서 땅을 파서 자동으로 씨가 안쪽으로 들어가게 돼서 그 다음에 이제 땅속으로부터 발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자동화된 시스템을 만들어서 최근에 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굉장히 달나라까지 막 우리가 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아직도 배울 점이 많다. 그리고 그것이 되게 단순해 보이는 식물에게 숨어 있는 경우들도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쌓는 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과정은 쌓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제가 작년에 솔크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연구소에 이제 학회 때문에 참석을 했다가 찍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에서 보여지는 아름다움은 이 건물의 아름다움 때문은 아니에요. 그죠? 건물이 없는 공간의 아름다움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고 멋지다 이제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어짐을 통해서 어떤 아름다움을 느끼거나 피로를 채우는 거나 하는 것들은 뭐 솔크 인스티튜트만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건축이라고 하는 과정이 우리가 겉에 쌓아져 있는 모습들을 보기도 하지만 사실은 건축이라는 과정 자체가 무언가 비어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만 해도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 비어있는 공간을 만드는 과정이 사실은 이제 건축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식물에게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죠. 실제로 식물에게 있어서도 우리에게와 마찬가지로 비어있는 공간이 필요할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서 그러니까 식물은 굉장히
태어날 때부터 다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는 했지만 식물의 안쪽을 들여다보면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잎의 세포도 보게 되면 여기에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는데요. 광합성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잎이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광합성을 하기에 필요한 이산화탄소가 결국은 필요한데 공기와의 접촉을 늘려줘야 하기 때문에 공기가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벼는 물속에 잠겨서 크잖아요. 그러면 물속에 산소가 없어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산소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산소가 드나들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불회옥장 같은 경우 물에 떠서 자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에 떠서 자라는 식물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공기를 담아낼 수 있는 튜브 같은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공기가 담아낼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고 실제로 이런 공간들을 잘 활용해서 식물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제가 그랬잖아요. 식물 세포는 세포가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다 엮여 있다. 그죠? 다 세포벽으로 엮여 있어서 움직일 수도 없는데 그러면 이 빈 공간들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이제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답은 쉬워요. 왜요? 우리가 레고 블록을 이렇게 쌓았는데 공간을 만들고 싶으면 어때요? 그냥 툭툭 건드려서 빼내버리면 되죠? 그러면 공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심플한 방법으로 식물도 공간을 만들기도 합니다. 단지 차이점은 레고 블록처럼 빼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셀들을 죽여버리게 되면 여기에 살아있는 세포들로 이루어진 공간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방식도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가운데 부분들을 그냥 잘라요. 가운데가 세포벽으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세포벽으로 연결된 부분을 끊어주고 그리고 나서 셀 디비전을 한 방향성으로만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공간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현재까지도 사실은.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공간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식물은 이거를 잘 한다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저희가 모르는 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설계도가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기서 문제는 세포를 막 죽이는데 어디까지 죽여야 될지, 뭐 여기 2개만 죽여야 될지, 3개만 죽여야 될지, 5개를 죽여야 될지를 식물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개구리밥이라고 하는 식물을 활용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고 물 위에서 떠서 사는 그러니까 수생식물인데요. 보는 것처럼 작은 크기에 비해서 물에서 떠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커다란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모델 식물로 해서 어떤 방식으로 공간이 만들어지나 이제 하는 것들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 안을 이제 들여다봐야 하니까 CT를 활용을 합니다. 우리 병원 가서 CT 찍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를 막 이렇게 딱 잘라내지 않아도 안쪽의 모양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같은 방식의 CT인데 조금 더 작은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식물들의 안쪽 내부를 그대로 이제 찍어서 3차원적인 구조를 볼 수 있는 방식의 어떤 방식을 써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얘네가 시기별로 어떤 식으로 이 안쪽의 공간이 형성이 되는가, 아니면 이제 바깥에 어떤 물질들을 처리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공간이 망가지거나 혹은 더 확장되는가, 이제 이런 공부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공간의 형성이 되는 메커니즘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식물은 잘 비우기까지도 잘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간단하게 보수하기에 대해서도 소개를 잠깐 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리 잘 쌓으면 뭐 합니까? 그죠? 막 자연재해로 다 무너지기도 하고 식물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연재해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곤충들이 다 뜯어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갖 가지로 자기가 열심히 쌓고 비우고 하면서 만들어낸 세계가 무너지는 현상들을 매일매일 아마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이제 그것들을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근데 이제 사람의 상처가 어떻게 치유가 될까는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식물은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까? 이 부분이 연구가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부분들을 좀 들여다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들여다봤더니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은 상처를 치유는 할까? 왜냐면 이제 그냥 봐서 너무 잘 모르겠으니까, 그죠? 그래서 상처가 치유를 하기는 할까부터 살펴봤습니다. 파란색 물감이에요. 파란색 물감으로 상처가 난 부위에다가 파란색 물감을 그냥 담으면 얘가 그냥 스며드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다 뚫려 있으니까. 그런데 5일쯤 지나고 난 다음에는 얘가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걸 관찰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얘도 상처를 치유하나 보다.
그래서 그 상처가 치유가 어떻게 되지 하고 하는 것들을 좀 더 들여다봤는데 전자현미경으로 표면들을 보니까 어때요? 뭔가가 딱지가 메꿔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의 잎에서도 우리가 상처가 나면 거기가 이제 딱지가 지는 것처럼 무언가 치유하는 반응들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럼 그 물질이 뭐냐? 물질이 무언가 봤더니 우리가 이제 앞서 연립 효과를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큐티클이 상처가 난 부위에 다 만들어지면서 거기를 잘 메꾸고 있더라 이제 하는 것들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보다는 조금 더 복잡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무언가 물질을 시크리션해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쪽에 세포의 어떤 구조적인 것도 막 바꾸고요. 모양이 막 바뀌고 움직일 수 없어요. 그죠? 움직일 수는 없지만 모양이 어떻게 커지는지 하는 것들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해서 얘가 모양들을 다시 다 재조립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큐티클 말고도 리그닌이나 수베린이라고 하는 또 다른 종류의 서로 다른 종류의 세포병 물질들을 이용을 해서 상처가 난 부위들을 이렇게 잘 보수 공사를 하고 있었다 하는 것들을 저희가 최근에 이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이제 그 과정들을 간단히 보여드린 건데, 상처가 난 부위가 여러 가지 패턴들, 여러 가지 세포벽의 물질들을 활용을 해서 상처가 봉합이 되더라 이제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것들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그냥 보기에는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세포벽이라는 블럭으로 사실은 식물이 굉장히 어떤 구조적인 것들을 잘 만들어내고 있다 이제 하는 것들을 저희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여전히 굉장히 배울 부분들이 많다, 숨어져 있는 설계도가 많다 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